또 완벽한 타인입니다. 떡밥이 많이 지났고 맨날 그것만 보여드려서 다른 걸 하려고 그랬는데 사이트에 아직도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이 안 됐나봐요. 커뮤니티 특히 영화 쪽을 돌아다니면 그런 게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명확하게는 됐는데 이 의견이 분분하고, 그리고 제 유튜브에 뭐 그렇게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분들이 그거 완벽한 타인에 관련된 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판을 전부 봤고요. 원판은 이탈리아 거 작년에 나온 거죠. 좀 봤는데 내용이 그렇게 크게 우리나라 거하고는 다르진 않은 것 같아서 이제 샷 위주로 어떤 내용이고 여기서 어떤 게 나왔고 해서 그렇게 이제 띄엄띄엄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대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봐도 어느 정도 이야기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타인, 궁금점에 대해서 나온 것들, 그런 걸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해결해드리는 그러한 영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눈이 자꾸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녹음하는 걸 이쪽으로 놨거든요. 근데 저 혼자 이렇게 보면은 약간 좀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돌아가거나 할 겁니다.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프랑스판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에서 위험한 만찬이라는 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원작은 퍼펙트 스트레인저스, 제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사람들이 궁금했던 건 인셉션, 이게 과연 현실인가 게임인가 가상인가 궁금해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세 개를 전부 다 본 결과 이건 가상이 맞습니다. 가상이 정답입니다. 위험한 만찬 프랑스판입니다. 여기서는 다른 데서 나오지 않은 설명을 해줘요. 무슨 설명이냐면 뉴스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사를 뉴스에서 얘기하냐면요, 개기월식을 별도의 장비 없이도 카메라나 혹은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대사가 나오고요. 그 이후에 전설에 따르면 뭐 개기월식이 하는 동안 신비한 일들을 당하게 되고 이때 시간이 멈추고 가장 깊은 내면의 죄가 지어지고 영혼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영혼이 갇히게 되는 이러한 걸 당할 수 있다, 이런 전설이 내려오지고 있다, 이런 대사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프랑스판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이거는 가상이야 라고서는 처음부터 말을 해주는 떡밥을 날렸다고 보실 수 있고요. 원작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우리나라 것처럼 반지를 돌려요. 그리고 나오는데 그 이후에 서로 손잡고 나오고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래서 프랑스판이 만약에 해석을 제대로 한 거라면은, 그럼 프랑스판에 따르면 이거는 게임을 하지 않은 게, 스마트폰 게임을 하지 않은 게 맞고요. 그리고 프랑스판은 뒤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자기들이 게임을 안 한 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에 대해서 그 의사 부부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게임이 맞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프랑스판은 와인에다가 그 반지를 뱉어요. 입으로 이렇게 반지를 뺀 다음에 그냥 뱉습니다. 그래서 이 인셉션과 같은 그 장면은 보여주지를 않았습니다. 여기 잠시 소품하고 연출에 관련돼서 조금만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들 프랑스판도 그렇고 한국판도 그렇고 거기에다가 원작까지도 그렇고요, 단체 사진을 찍지를 못했어요. 요거는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 그러냐면요, 이 거울이라는 것과 카메라라는 것, 이거는 영화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요, 사실을 보여주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이건 영화 속에서 흔히 표현되는 연출법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굴 안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세계로 빠져들게 된다라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따와서 토토로라던가 아니면 센가치의 행방불명이라던가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어린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느 굴로 들어가서 새로운 시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새로운 게 보이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본 거와 마찬가지로 거울과 카메라는 굉장히 많은 컨텐츠에서 사실을 보여주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진을 찍지 못했던 거는 이게 계기월식 중에 현실이 아닌 가상 속에서 이루어졌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진을 못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게이는 자신의 애인을 여자인 척하고 소개를 하고요. 프랑스판에서는요. 제가 완벽한 타인, 한국판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규칙적인 삶이나 타인과 같은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영화가 마무리되는 게, 그게 가상 속에서 계속 이어졌다가 그 이후에 이 게이 이 캐릭터가 자신이 그 규칙에 맞춰서 살아감으로써 정상인들보다 더 정상적인 규칙을 지키는, 자신은 이렇게 일탈한 사람이잖아요. 사랑에 대한 거,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인탈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탈을 규칙적인 생활, 운동에 중점을 두지 말고 알람과 그거에 따라서 가는 모습에 저는 중점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얘기를 드리면, 제가 완벽한 타임 마지막에 해석이 그 게이 캐릭터가 일반인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운동을 했다라고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는데, 그게 그렇게 틀린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세 편을 전부 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틀린 해석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해석한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셉션 말씀드리면서 연결돼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두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는 기억하면서 사소한 건 기억하지 못하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았어요. 제가 영화를 세 편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 영화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지는 않긴 하는데 비밀이면 좀 달라진다, 이런 걸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 할수록 몰랐던 사실들이 드러나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겠어요. 이건 되게 가벼운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살이 쪘다거나 뭐 머리를 잘랐거나 뭐 향수를 바꿨거나 뭐 이런 가십거리들이요. 근데 영화가 점점 중반 이후로 들어가면서 게임을 시작했을 때 나오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험 요소를 방어하기 급급한 모습들을 보여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소재들은 다른 사람에게 크게 새로울 게 없거나 새롭다 할지라도 그거는 가십, 거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편의 영화는 사소함이라는 것, 그런 거는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그 어떤 이에게 중요한 것은 가십이 되어버리는 이런 현 사회, 이런 시대 배경을 좀 비꼬는 영화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봤습니다. 물론 영화의 마지막으로 가면은 서로가 몰랐던 부분들이 나오면서 서로에 대해서 뭐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오해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결국 그 화를 내는 것 역시도 나에게 피해가 오는 것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결국 타인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중심에 있고 나한테 들어올 어떤 그 악행, 타인의 시선, 이런 것 때문에 방어하기 급급하다. 제가 아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게이입니다. 이거 말 되게 많은데요, 제 유튜브 밑에도 그런 댓글이 달렸어요. 원래 게이들은 운동을 열심히 해요 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에 정확하게 반대로 생각이 됐어요. 이 원작 영화, 이탈리아 영화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것도 그렇고 프랑스판도 그렇고요, 전부 게이가 친구들보다 외모가 떨어져요. 외형이 떨어집니다. 다들 뚱뚱해요. 그리고 직장에서 잘리고 제대로 뭔가 갖춰지지 못한 인물로 표현이 됐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간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덜 떨어진 캐릭터예요. 능력이. 저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보여줬던 미디어에서 게이들 있죠, 그거에 대해서 환상을 부셔버리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저는 이 게이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영화가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 나오는 게이들이 뭐 엄청나게 멋이 있고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뭐 모델, 근육질 이런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었거든요. 과거에 그 홍서천 씨가 커밍아웃 했을 때 되게 슬펐었다, 굉장히 힘들었다, 그걸 말한 적이 있어요, 방송에서. 뭐였냐면은, 같은 게이들이 왜 하필이면 저렇게 생긴 애가
게이들을 대표해가지고 커밍아웃을 했냐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힘들었다고 그랬어요.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미디어에서 보고 있던 그 게이들의 이미지는 미디어가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댓글에 게이들 운동 원래 해요 라고 얘기한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봤던 미디어 속 게이는 잘생기고 똑똑하고 능력있고 미적 감각있고 그리고 타인에 대해 배려가 높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인간이에요. 우리 주변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옆집에 있는 아저씨, 아줌마, 형, 동생, 오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가 가지고 있었던 이 게이라는 이미지를 깨부시려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화장이에요. 화장. 이게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실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린 거고 저한테 굉장히 많은 비난이 왔었던 장면이에요. 화장. 제가 얘기한 게 맞습니다. 제가 프랑스 판을 봤는데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판도 봤는데 그 불륜남이라고 그냥 속칭할게요. 불륜남의 부인이 쌩얼이에요. 우리나라는 흔히 말해 투명 메이크업을 하고 왔어요. 자기는 화장을 옅게 한다고 그러면서. 근데 원작과 프랑스판을 보면은 완전 쌩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맨 얼굴에서 화장을 한 거는 결국에는 여자로서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여자에게 화장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탈코르셋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화장 안 한다 그러면서 결국 여성성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결국 여성성은 뭐예요? 판모파탈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맞은 건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본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서 메이크업을 하고 나온 상태에서 진한 메이크업을 했기 때문에 별반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아예 쌩얼에서 화장을 하는 것과 투명 메이크업에서 진한 메이크업으로 바꾸는 건 그건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여배우가 쌩얼로 나왔어야 됐어요. 제가 그걸 보고서는 뭐가 떠올랐냐면요. 에일리의 보여줄게. 그 노래가 굉장히 많이 떠올랐어요. 그 가사를 한번 잘 읊어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 맞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마지막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말씀드릴게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와인 부분이 있습니다. 와인. 젖은 셔츠. 이거에 관련돼서도 얘기가 분분했고 제가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요. 그 와인잔에 그 셔츠가 와인에 젖었을 때 물속에 넣었을 때 샥 하고 번지면서 사람들의 가슴에 그 난도질이 당해질 것이다. 피멍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여줬다. 제가 그랬는데 비약하다고 하신 분들 많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별로 그렇게 반기질 않으시더라고요. 다른 데서도. 근데 그게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사실 이거는 프랑스판에서는 치즈가 난도질 당하는 걸로 표현을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이제 셔츠가 이제 포도주가 셔츠에서 나오면서 하얀 물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걸로 표시를 했어요. 즉 이 장면 이후부터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들이 발생됩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하면은 제가 말한 거를 갖다가 그 정답처럼 하려고 하는 건 영상처럼 보이지만 없지 않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영화를 보고 있고 그리고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최소한 영화에 관련된 해석은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춰가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구독하시고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정확하게 제가 표현을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니까 자부심을 가지셔라. 다른 데하고는 다르다.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또 여러분들이 제 구독자분들이 좋아하는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거는 정말 제가 제대로 얘기해드리고 있다. 요거를 제가 팩트체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요런 게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근거를 조금씩 쌓으려고 그래요. 물론 제가 오버 떠는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좋다 요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만든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이 셔츠에 젖은 거는 사실 완벽한 타인도 그렇고요. 프랑스판도 그렇고 이탈리아 원작도 그렇고 다 일부러 적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기 스토리만 보면은 그냥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행복한 부부가 아닌
약간 행복해 보이는 척하는 그런 부부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 역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였구나 라고 스토리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왜 그 정신과 의사가 그런 짓을 했는가? 이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열받아서 그런 거예요. 이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가슴 수술을 하는 거 있잖아요. 가슴 수술을 하는 이유가 불륜남 때문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고 심리를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와인을 쏟기 전에 그 우리나라 완벽한 타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매니저한테 연락이 오는데 매니저가 굉장히 몸매가 좋고 가슴이 크고 그런 여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부인이 그 얘기를 해요. 불륜남의 부인이 우리 남편은 그런 여자 안 좋아해요. 막 화장도 진하게 우리 안 좋아해요 라고 그랬죠. 근데 이 정신과 의사는 불륜 관계였는데 알았던 거예요. 그 남자는 가슴 큰 여자를 좋아한다는 걸요. 그래서 본인이 정신과 의사라서 모든 거를 다 자신의 몸에 있는 모든 걸 좋아해야 되는데 가슴만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슴 수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남자가 가슴 큰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본인 가슴을 키운 거죠. 이거는 아무도 얘기를 안 했는데 영화를 돌려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가슴 수술이 나온 거구나. 그럼 여기서 남편한테 가슴 수술을 맡기지 않고 아빠한테 맡긴 건 뭐다? 두 사람의 부부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거기서는 포장했죠. 자신의 가슴을 남편에게 보여줘서 수술하면은 그 성적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제대로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둘은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부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변명일 뿐이라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오버해서 말씀드리면요, 자신의 남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게 싫은 거예요. 커진 가슴을 만지게 해주고 싶은 사람은 불륜남인 겁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더 멀리 간 거예요. 조금 더 멀리 가서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까지도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완벽한 타인에서 궁금한 점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영상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원작과 그리고 우리나라께 어떻게 다르고, 또 우리나라는 그런 작품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위치에 있는지, 리메이크를 했을 때 혹은 원작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느낌을 주는지에 대해서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한 거를 말씀드리는 무브이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추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